제작진 일동, 베나TV가 댓글창을 여는 이유. 1. 시청자가 알고 싶은 주제 건의. 2. 베나TV와 출연자에게 지혜로운 조언. 3. 시청자들 간의 건전한 토론 공간. 위 세 가지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1. 대다수의 시청자를 불쾌하게 하는 인신공격, 반말, 욕설 댓글에 대해서는 유튜브도 검열 삭제하지만 베나TV 자체적으로도 검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 또한 베나TV 제작진 일동이 판단하여 많은 시청자들을 반복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분은 댓글 작성 차단 조치하겠습니다. 3.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를 불쾌하게 하는 댓글에 관해서만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구독자 1명을 댓글 작성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분간 이 공지를 각 프로 앞부분에 넣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알려질 때까지 이해 바랍니다. 배우고 나누는 토론 문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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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7회 돌아왔죠. 7회 탈탈탈. 돌아왔습니다. 자, 분위기가 많이 바뀌셨죠? 그럼요. 새로운 집에서 시작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곳에서. 베나TV가 스튜디오를 장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음 놓고 이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멘트를 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첫 스타트. 왜냐하면 또 장소도 바뀌고 그쵸.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멘트도 한번 새롭게 해봤습니다. 자, 해볼까요? 네, 북남 북녀의 리얼 토크쇼 탈탈탈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 김필조 씨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탈북할 때 그 공포의 기억과 그리고 또 정착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들을 여기서 탈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필주 씨, 김필몬 우리. 제 이름이 좀 어렵긴 합니다. 아니요, 김필주님. 아,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는 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또? 너무 반가워요. 이게 친한 척 해도 되죠? 네. 우리 친하니까요. 네, 네, 맞아요. 아니, 이분은 누구만 나오시면 다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아는 분 한 분 나왔네요. 진짜요? 박성혜 씨. 아, 저는 평소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요. 그럼 저는 활동을 안 하고 네, 있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굉장히 그 좋은 일을 하는 그 단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참여를 해가지고 만났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탈북 청년 김필주입니다. 와우. 2001년도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4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올해로만 10년 살고 있는 탈북 청년이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멋있다. 박수만 지금 3번째 지금 오프닝에 아니 박수 타임이 엄청 터졌어요. 요즘 네. 남자 게스트분들이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저는 또 아는 분이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스튜디오 밖에서 기분이 좋고요. 아는 사람 나와서 기분 좋고요. 너무 두 분이 좋아요. 식사하시고 오셨다고. 네, 또 맛있는 혼자 설렁탕을 드셔서 어떻게 맛있었어요. 배가 많이 부르세요? 맛있었어요. 네. 다음에 형 식사 같이 또 하는 걸로.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고요. 이제는 본격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항상 여쭤보는 거지만 동기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아픈 얘기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고난도 있으실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탈북 동기는 많은 탈북자분들이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굶어 죽기 싫어서 이제 제가 당시 17살까지 북한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 좀 끝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식량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중요한 거는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손가락을 빨다가 그냥 굶어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어디 간다고 하셔가지고 어디 가네 했더니 중국에 간다고 해서 그럼 나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 위험해서 안 된대요. 근데 당시에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새아버지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새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예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새아빠 엄마 없이 새아빠 옆에서 산다는 건 좀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난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엄마 따라 가다가 죽어도 죽겠다. 그러니까 데려가 달라 그랬더니 엄마가 그 말에 이제 다른 말은 못 하시고 가자 그러면 해가지고 2001년 7월 3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엄마 손목에 이끌려서 탈북을 하게 됐었습니다. 같이 오셨구나. 네. 그럼 형이 그때 그러면 탈북을 하게 된 그 고장이나 형이 살던 고향 같은 거 잠깐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네. 탈북하기 싫었는지. 일단 뭐 저는 이제 한북도 샛별군 그리고 지금 아마 경원군이라고 불릴 텐데 네 거기서 이제 탈북을 하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가족들한테 좀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일단 두만강 옆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근처에 사셨나요? 그렇죠. 물론 한 20리 정도 걸어가긴 했었어요. 이제 허거 벌판이다 보니까 그래서 강폭도 엄청 넓었었어요. 아마 대략 우리 한강 2배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폭이 엄청 넓고 물살이 좀 현하고 해서 겨울 같은 때는 얼음이 얼면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외발기 타고, 네. 외발기도 좀 타고 그랬었는데 이제 도강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탈북자가 많아지면서 못 갔었긴 했었지만 그 정도로 강폭이 좀 넓었어요. 거기가 이제 두만강물이 합류하는 곳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쪽이? 라진선봉 쪽으로 아마 바다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쪽이 강폭이 넓고 물살이 세고 물이 깊어요. 엄청 햇볕 깊고 넓고 그래서 여름 같은데 이제 강변에 이제 낚시질 하러 나가보면 좀 무서워요. 그 강의 어떤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 물살도 굉장히 세죠. 네 그리고 회오리도 엄청 크고 깊게 돌고 막. 그럼 겨울에 오셨나요? 아니면 여름에 오셨나요? 저는 이제 탈북을 처음에 했을 때는 2001년 7월 3일이었고 그 해 겨울에 북송을 됐었어요. 북송됐다가 다음에 다시 넘어왔는데 그때는 겨울에 넘었었고 얼음을 타고. 그게 형 북송이. 일단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새아버지하고 살았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탈북할 때 처음에 탈북할 때 엄마는 계획이 없던 나를 데리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새아빠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아빠는 요즘 우리 엄마 자랑을 잠깐 한다면 고난행군식의 집에 이제 죽도 없어서 옥강 아시죠? 옥강 아까 알던데. 네, 그러니까 그 옥수수 쌀 내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옥수수 껍질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 옥강이라고 했었었는데 그 옥강도 없어서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살던 집안을 옥수수밥 먹을 정도로 엄마가 경제를 올려놨었어요. 어머니께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도 나를 데리고 갈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 이 집에 내가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내 살 길 찾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새아빠 입장에서는 경제력을 올려줬던 엄마와 내가 이제 생활의 기본 줄기가 이제 훅 빠져버리니까 당황한 줄이 거야. 끊겼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살짝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소문 내면 다니다가 어떻게 도강을 해서 중국에 와가지고 아빠가 신고를 한 거예요 공안에. 그러니까 일부러 공안에 잡혀서 나는 내 아들과 내 와이프 찾으러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위치 어디냐 하니까 우리 엄마가 또 고지식하게 그 전에 부엌에서 살 때 아빠랑 아버지죠. 새아버지도 아버지니까 아버지랑 같이 이제 그 산을 타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산 높이에서 보여요. 중국이 쫙 보여. 그래서 중국 훈춘인데 우리 앞은 훈춘 앞에 이제 보면서 저기 어느 쯤에 친척집이고 저 어느 집이 뭐 이런 대략을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겠죠. 근데 설마 그러려니. 근데 귀신같이 그렇게 다 말을 해버려서 저희가 이제 엄마하고는 그날 당시에는 어떻게 있었냐면 이제 김장철이니까 김장을 다 하고 이제 그 쌀밥에 김치를 좀 쫙 뜯어 먹으려고 이제 상을 딱 펴는데 군복을 입은 병방대 군인 3명이 집에 딱 들이닥친 거야.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런 경험은. 와 심장이 그냥 바운스 하는데 뭐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6개월 체류했었어요. 7월에 넘어서 한 11월 그때 잡혔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6개월간 죽어라 중국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티 안 나게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정작 병방대 사람들이 오니까
그 배웠던 중국어가 안 나오는 그쵸, 거. 당황하죠. 하나도 알아들리지 이제 안 않고 떨어지죠. 분명히 내가 배운 말 너 집이 어디니? 라는 중국어가 들렸는데 잠깐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3번 물어보고 대답을 했더니 어설프게 하니까 그 다음에 조선족이 있더라고요. 언니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엄마하고 나는 그 순간 이제 더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제 물 건너갔구나라고 해서 옷을 입었는데 이게 좀 에피소드인 게 엄마는 이제 도감 경험이 있고 한번 잡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보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옷을 입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많이 입으라고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집부차 엄마하고 나를 호송하러 온 병방대가 집부차가 있었는데 집부차 그 문 열고 들어갔는데 내가 못 들어갔어. 이렇게 뚱뚱. 패딩 이런 거 엄청나게 입었구나. 북한 가서 입으려고. 그렇죠. 역시 아시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마는 단념을 한 거예요. 순간 결정을 한 거예요. 어전 잡혔으니까 이젠 살궁리를 해야 된다. 겨울이고 북한에 가게 되면 감옥소에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얼지는 말아야지. 그렇지. 그 계산을 하신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여러 번을 북송을 당하셨. 어머니는 한국 오기 전까지 총 아마 5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은 이제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4번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여튼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아마 한 2번째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양말을 한 10컬레를 신고 옷은 위에 한 5벌 아래 한 5벌 두껍다고 더 많이 못 입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고 다녔었어요. 상상하면 너무 귀여운데 이게 웃을 근데- 수가 없네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사실은 좀 어처구니가 없긴 했었어요. 그 엄마의 그런 속 깊은 생각은 모르고 대체 이 엄마는 내가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옷은 왜 이렇게 미나게 입혀놨나 싶은 거예요. 많이 입혀놨나. 아니 이렇게 하고 그 앉아있는데 땀이 부글부글 이거 입 벗으면 안 돼. 절대 안 된다. 뻗는단 말 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안 벗고 이렇게 쭉 갔는데 훗날 알고 보니까 엄마는 자기 입었던 옷을 하나하나 벗으면서 감옥소에서 그 옷을 주면서 바꿔먹죠. 바꿔먹은 거야. 네, 식량을 식량이랑 이렇게 그래서 바꿔먹고. 자기도 안 춥고 옆에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 3개월 버티다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현명하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뭣도 모르고 근데 나는 그걸 입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팔다 보니까 이제 그간에 새아빠는 식량 다 탕진해버리고 또 이제 도루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좀 팔고 이러면서 생계를 이제 유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북송이 되면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니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애매했었어요. 17살. 그리고 그 해 겨울에 이제 군대 가야 될 그래가지고 성인이라서 이거를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믿는데 그쪽에서부터 크리스찬.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단 제 운명이 좀 이렇게 좀 그 굴곡이 좀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살아남은 게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몰랐죠. 근데 제가 선천성 혈우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혈우병이라는 게 피가 잘 안 묻는 병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저를 이제 돌성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돌성 받기 전에 이제 출혈을 함으로써 큰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선천성 혈우병이다, 유전병이다 이렇게 진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 병은 어떻게 고치냐 하니까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서 엄마를 조용히 불러내더니 너 아들은 한 12살 못 넘길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여튼 그 병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17살까지 살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북송돼서 이제 좀 감옥소에 갔는데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심적으로 좀 많이 놀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쌍코피가 터진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피가 쭉쭉 녹는데 엄마가 병방대 감옥소에 잡혔는데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야 잘됐다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코피 나는데 네 웃기죠. 뭐라고요? 잘됐다 이거 잘됐다. 제정신 아니고. 하늘이 도왔다 이러는 거.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옷 사건도 지금 이해가 안 돼 죽겠는데 코피 나는데 지금 잘됐다고 뭔 말 하냐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 아들아 이러면 병원에 호송될 확률이 높고 병원으로 가게 되면 탈출할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병명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출혈을 하니까 응급실에 가야 될 테고 병원은 여기 철조망처럼 삼엄하지가 않으니까 도망칠 수가 탈출할 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잡히게 되면
죽고 싶을 정도로 나가기 싫으니까 그 감옥소에 들어가면 쇠꼬챙이나 이런 옷빈을 삼켜버려요 위에. 그래서 그 위를 자극하게 해서 쓰러지면 병원에 호송되면 그 틈을 타서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엄마는 그걸 봤었고, 근데 난 그럴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다행히 코피가 나고 하니까 엄마는 아 하늘이 덮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 하느라고 있는데 또 신기하게 나는 피 한 번 나면 안 멎어야 되는데 멎는 거예요. 에? 그렇죠. 다행히가 아닌 거네. 이게 계속 그렇지. 나와야 지금 병원에 갈 상황에서 수가 다행일 있는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아 나를 딱 가리는 거야. 왜냐면 저 코너에 그게 카메라가 있어서 CCTV 그걸 가린다고 날 딱 가리더니 코를 팍. 근데 엄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이제 잡혀나가는 건 싫은 거야. 그래서 나도 같이 팍 했어요. 그랬더니 피가 쫙 바닥에 흘렀어요. 그다음 엄마가 땅을 팍 치면 애 죽어간다고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공안 사람들이 그 지키는 사람들 보더니 이게 무슨 일이나 싶어가지고 막 전화 치고 막 난리 법석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병원에 가겠다. 아들아 좀만 참아 이렇게 됐는데 아니 다음날로 북송해버리네요. 병원에 안 가고 그럼 피 흘리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당시에 북송되는 절차들이 탈북자들을 뭐 저기 기준선이 있어요. 몇 명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 뭐 예를 들면 15명을 모집이 되면 그때 북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신고돼서 잡히다 보니까 한 서너 명밖에 없었어요. 그 감옥에. 그래서 그 사이 10명이 더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처럼 막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쓰니까 이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열흘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날로 북송을 해버린 거예요. 엄마하고 난 참 억울했죠. 억울하다. 피는 그러면 멈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쩌겠어요. 피 멈춰야지. 더 이상 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찬물 가져와라 뭐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찬물 이제 찜질하게 되면 좀 그 지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머리 쳐들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피는 좀 멎었는데 이제 나가다 보니까 아까 그 어떻게 살아남았냐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퍼져나갔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그 교도 그 다리를 건너서 북한 땅으로 가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들아 당장 죽어가는 척해라. 그래서 뭔 말인지 그때는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연기를 해봤어요. 그때부터 연기를 시작했구나. 그때 연기의 연재도 모르고 살려고 연기를 시작한 사람.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면 나는 이제 감옥소에 가게 되면 죽는 건 확실하거든요. 굶어 죽지 않으면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 죽는단 말이 좀 과격하진 하지만 나는 살짝 타박만 입어도 출혈이 시작되고 출혈이 시작되면 뭐 본의 아니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위험하니까 엄마가 이제 저를 그렇게 말하는 거 이제 다행히 캐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죽는 척 했어요.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막 나가고 이랬는데 거기서 보아하더니 저 새끼는 왜 저 죽어가는 시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서 아예 그 충격으로 인해서 코피를 좀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하니까 뭐 잘 처먹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인간상역을 다 하면서 저쪽 구석에 눕혀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다행히 누웠는데 그때 누워서 엄마가 이제 단련받는 걸 봤어요. 이제 몸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야 이 개가 새끼 돈 내놔라는 식으로 막 엄마를 패고 막 그러는 걸 이제 눈여겨봤는데 새아빠는 어떻게 됐냐면 너 이 새끼 너 몇 번째야 하니까 저기 보이지도님 저는 마누라하고 아들 찾으러 갔다가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지는 죄가 이제 가벼우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죄인을 잡아온. 그러니까 쫄제 이제 엄마만 감옥소에 들어가고 나는 이제 코피 때문에 이제 집으로 호송되게 되고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만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3개월 단련을 받고 노동단련대. 네, 노동단련대 그 감옥소에서 이제 단련을 받고 이제 그 옷을 한 벌 벗어서 바꿔먹기도 하고 추원한 사람 주기도 하고 하면서 3개월을 버티고 돌아왔는데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버덕버덕 떠는 거예요. 다 벗어서 아이고. 일단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다음에 엄마가 아버지가 그 한 행실을 보고 아 너는 인간도 아니다. 같이 못 살죠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생각이 없나 봐. 너는 인간도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탈북을 하는데 이번엔 둘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새아빠는 이제 한번 당하고 나서 나와 엄마의 동태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아니 죄송한데
같이 살았어요. 감옥에서 그럼?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았어요. 오갈 데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집 빼고는. 그래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미공급 시기에 그 식량난에 그것도 중국에서 잡혀 나와서 감옥 쏠 것 좋은 사람을 누구 반기겠어요.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가서 예. 잠을 자기 위해서. 네, 겨울에 얼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뭐 밥은 못 먹더라도 따뜻한 온돌방에서 잘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이제 너무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또 제 아빠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다 달아난 줄 알았다, 무서웠다, 뭐 이러고 막 얘기해버리니까 엄마도 할 말이 없었고,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아들아, 할 말이 있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 했더니, 너도 지금 상황 안다시피 이번엔 우리 둘이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여기 있고 네 알아서 넘어오나. 엄마는 먼저 가마. 그래서 대신에 엄마가 갈 때는 아버지한테 중국에 그동안 6개월 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요거는 그 전에 엄마하고 짰어요. 네. 엄마하고 짠 게 뭐냐면, 잡혀 나가게 되면 아빠가 뭐 널 잡으려고 하거나 뭐 어떻게 하게 되면 엄마는 탈북 동기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중국 돈 2만 원을 못 받았다. 받을 수 있었는데 너가 이렇게 신고하는 바람에 못 받았다. 그래서 나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올라오면서 이런 표현 써도 되지만 이제 밑밥 깔았죠. 올라오면서 아빠가 야,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지냈니 뭐 이러면서 돈 좀 많이 벌어놨다. 돈 좀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잡혀 나오면서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큰 실수했네 뭐 이러면 그래가지고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본의 아니게 인질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네. 예, 저는 인질이 돼버리고 엄마가 마음껏 탈북할 수 있게 됐고,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엉덩이 밑에다 중국 돈 10원짜리 넣어주고 쪽지 하나 넣어놓고 엄마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중국 돈 10원에다 전화번호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 느낌인지 알거든요. 거기다 전화하라는 거거든요. 와서 날 찾아라, 이거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는 머릿속에 넣고 쪽지는 찢어버리고 그 중국 돈 10원은 어떻게 잘 간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구의 2002년도 3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혈우병이 도진 거야, 제가. 도져가지고 이번에는 코피는 아닌데 무릎에 출혈이 있어가지고 무릎이 땡땡 부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떡해. 근데 북한의 이제 함경도 지역은 그 두만강이 얼음이 녹으면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녹아요. 그래서 4월 중순 되게 되면 더 이상 얼음을 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데 다리는 나올 기미가 안 보이고 나는 엄마한테 가야 되겠는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생각하면 조금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절망적이었어요. 하늘은 참 너무 모지다. 왜 나한테 이럴까?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튼 막 통증에 시달리는데 그 새아빠도 인간인지라 이제 내가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나 봐요. 어디 가서 아편을 주워가지고 아편을 요만큼 먹이니까 통증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먹으면 좀 나을 거라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게 뭐냐면 통증이 없어져라고 먹인 약이 통증은 살아있는데 뭐 정신만 해롱해롱한 거예요. 마약한 거예요? 마약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 아편이라는 건데 통증이 없어지니 통증 없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아픈데 정신이 없으니까 참을찜질도 못하겠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안 돼 그 사람은. 그리고 야 웃기네요 지금 생각해서. 본의 아니게 아편을 먹었어요. 마약을 먹고 근데 여튼 그렇게 가서 밤을 못 자요. 여튼 통증이 시작되면 그래서 잠을 못 자다가 신기하게 또 저녁이 되면 통증이 좀 극에 달하니까 그래서 여튼 그렇게 해서 한 3일 있다가 낫지 않아야 될 다리가 통증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게. 근데 그걸 내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 연기했구나. 예,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요. 내가 죽을 위기에 있으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래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하고 몰입이 엄청 잘 돼요. 그래가지고 그땐 뭐든 다 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뭐냐면 다리 좀만 더 나사라, 좀만 더 나사라 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다 바닥을 좀 디딜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디드면서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홍수 아시죠? 네. 홍수 아시죠? 사사핑. 사사기. 이거 그래. 카드 놀이를. 그렇죠. 홍수 중재- 놀이. 네, 중국 게임. 여기로 비유하면 어떤 놀일까요? 카드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카드 노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일한 오락이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모아서 그걸 쳐가지고 1, 2, 3등 1등은 공짜로 먹고 2, 3등인 네. 도박이. 그러니까 도박이지. 아니 저거죠 고스톱이죠. 고스톱이죠. 그래서 모아서 고스톱이죠. 그 미공급 시기에 그렇게 친구들끼리 맞아요. 가끔 모아서 맛있는 거 먹고 맞아요. 식당도 없고 하니까 네, 이제 맞아요. 친구들끼리 그러는 놀인데 그거를 이제 빌미를 댄 거예요. 친구들하고 풍수 좀 치러 친구 집에 놀러 갈 거다. 너 그 다리 가지고 어떻게 가냐? 아 그래도 가겠다고 밤새 이렇게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 친구 집에 좀 놀러 가겠다 했는데 당시 아빠 입장은 뭐냐면 내가 인질인과 동시에 엄마를 다시 부부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보석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아들이 있어요. 애지중지했어요. 네. 언제 나한테 그런 호의를 베풀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내 뭘 말하면 어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저는 역이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녁 늦게 올 거라. 그리고 풍수 한 번 놀게 되면 시간이 시간 엄청 많이 되네. 가요. 한 4-5시간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가기는 제가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도망강을 네, 가야지. 그래서 두만강을 향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기 전에 그래서 조치는 다 해주고 갔어요. 브로커 안내도 해줬고 한 번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집도 알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평상시에 한 30분이면 가던 거리를 3시간을 걸어갔어요. 다리 아파. 그 다리로. 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브로커가 하는 말이 좀 절망적이었어요. 얼음이 다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넌 이제는 갈 수 없다. 올해는 유난히 좀 빨리 녹는다고. 그래서 대체 얼마나 녹았길래 이렇게 못 가게 하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나는 이제 아빠한테 가고 싶지도 않고 보다시피 다리도 이렇고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고 좀 보여달라. 두만강 상태가 어떤가. 그랬더니 가봤더니 좀 사실은 많이 떨리긴 했어요. 강 기슭이 한 2m 이상씩 기슭이 다 녹아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새아빠 밑에서 그냥 이렇게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엄마 찾아다 저 두만강물에 빠져버리는 게 훨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죽는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었었어요. 근데 만약 죽는다면 그게 훨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너는 가겠다 하지만 훗날 만약에 네 가다가 잘못됐을 경우 이 브로커 얘기예요. 잘못됐을 경우에 너 엄마 얼굴을 어찌 보냐 이러더라고요. 그게 유일한 이유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알았다 그러면 내 글로 내 스스로 가겠다고 고집 부린 거니까 내가 이 글을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보여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더 뭐 안 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그 브로커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경비대 군대들이 그 밥 먹는 시간이 있어요. 교대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한 30분 텀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변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그 시간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다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쩔뚝쩔뚝거리면 나가면서 장대기 하나 들었어요. 왜? 찔러보려고. 그래도 살겠다고. 살겠다고 찔러보고. 각서는 남겼지만 또 살겠다고. 살겠다고. 이게 그게 인간이에요. 생존 본능. 살아야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옛날에는 이제 뒤에서 좀 한 10m 정도 뛰었다가 막 뛰어서 점프하면 넘을 수 있는 그 폭인데 다리 아프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추운 겨울에 물에 빠질 수도 없고 그 2m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기 위쪽에 얼음이 살짝 얼음 다리처럼 미처 안 녹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 가서 기어서 그 얼음이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뜩 하는데 얼음 몇 번 찍어봤는데 너무 단단한 거예요. 중간 강한 데는. 다행이다. 에이 버려버리고 쩔뚝쩔뚝하면서 딱 두만강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강폭이 한강 2배 정도 되다 보니까 걸어가는 게 한 30분 걸려요. 그 다리로 또 걸으려고. 네, 거기다 또 북한에는 이제 비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옷차림들이 다 어두컴컴하잖아요. 저는 까만 옷을 입었거든요. 하였는데 시꺼먼 게 하나. 하얀 얼음 위에 새카만 점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지금 그게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였는데 그때 넘었어요. 그래서 넘어서 중국 땅을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 그래서 6개월 그 살면서 익혔던 중국어도 있고 중국 돈도 있고 그다음 택시 타면 어디도 간다라는 방법도 알고 그래가지고 농촌에 딱 들어가서 도로에 올라서서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아까 외워두었던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치 가면 그 지리는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딱 앉았는데 농촌에 들어오는 중국의 택시들은 특히 연길은 그 옆에다 사람 모든 4명 앉힐 수 있는 걸 다 안 치고 버스처럼 다 채우고 나가요. 맞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 한 명 태우고 가야 되는 게 그렇죠. 정상인데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옆에 사람 없고 앞에 사람 없고 앞에 사람 잠깐만 뭐지? 막 이러고 근데 중국말 할 줄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저씨가 지금 출근이 늦어서 그 출근 먼저 하고 네 갈 길 가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오 순간에 조선말 하잖아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알겠다 막 이렇게 하고 딱 앉아 갔어요. 가다가 택시가 삐 가가지고 눈 딱 뜨는데 병방대네. 어머 이거 어떻게? 병방대. 그 아저씨가 그러면 택시기사가 번지른 거야? 그러면 병방대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게 아니라 이 아저씨가 나를 신고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됐냐면 탈북자를 신고하게 되면 돈을 주죠. 중국 돈 한 달 월급값을 줬어요. 월급. 한 달 월급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인민폐로 300원인가 500원인가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한 거죠. 그 병방대가 이제 중국 국경을 경비선 여기를 말하면 그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경찰이죠. 경찰이죠. 경찰. 그래서 근데 공안이 경찰이긴 한데 병방대 잡히면 이제 어쨌든 공항으로 넘겨주고. 네, 공안으로 넘기고 혹은 공안에서 잡히면 병방대에 넘겨서 이제 국경을 향해서 북송되는 과정인데 그 아저씨 아니, 연기했네?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다 연기판이야 여기는. 아니 다 연기 너무 잘해. 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엄청 강해요. 저도 있어요. 그때 처음에 그 정복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후다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사일생으로 넘어왔는데 눈을 탁 뜨는 순간 병방대 보초병이 탁 내리라고.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네, 나 지금 엄마 찾아왔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다리 아프니까 튈 수도 없어. 다리 괜찮으면 문 차고 뛰면 되거든요. 오랑 가야지 뭐 어떻게? 뭐 어쩌겠어요. 그럼 문 또 열고 내리라는데 뭐 그럼 내렸어요. 그 옆에 아저씨 표정은 어떻던가요? 그 없어졌죠. 이미 이게 차 신고하고 서자마자 내렸어요. 아. 그래서 나는 순간 좀 순진한 건지 바보 멍충인지 모르겠지만 내리길래 병방대 보이고 좀 무섭긴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일하는구나 이랬어요. 아니 나도 잠깐 그 생각했어. 아니 진짜 나도 그랬어. 그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속으로 아닌 척 나는 탈북자 아니야. 또 연기를. 이러고 아니 괜찮은 척했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 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보초병이 내리래요. 응? 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 안쪽에서 돈 받고 가더라고요. 진짜 때려 죽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그렇게 잡혔어요. 나쁜 놈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그 18살 때인데 이런 게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는가 보다. 9년이나 잡혔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침 그 30분 틈을 이용해가지고 어렵게 건너왔는데 건너서 10분도 안 돼서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중국 땅 밟아서 10분도 안 돼서 이거는 좀 이게 뭐 생명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뭐 거간에 누구한테 최소한 해는 안 입히고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병방대 딱 잡혔는데 들어갔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갑 차고 딱 들어갔는데 그 병방대 군인들은 아마 내 또래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탈북자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네는. 응, 탈북자 잡힌 게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못 봤나? 그 사람들 많이 봤나? 보긴 보겠지만 이제 저기 잡히면 바로바로 호송되거나 이래 다른 데 가니까 나 같은 경우는 특별 케이스인 거예요. 신고당해서 그 병방대 안에는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냥 군인들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를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택시 타고 왔잖아요. 응, 제가.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집결하는 그 공식적인 장소가 아닌 군인들이 활동하는 어떻게 변방대에 보면 약간 들어가 초소죠. 그렇지. 네, 일반 초소가 있는. 그래서 좀 큰 초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신기한 거야. 그다음에 나한테 보여준 게 이제 여자 그 저기 비키니 입은 사진 보여주면서 편량 이러는 거. 그게 내 먹히냐고요. 무서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편량이야. 속으로 편량이 야이 미친놈들아 좀 꺼져. 편량이 이쁘다. 예쁘다. 아, 내가 중국말을 딱 2개를 알아요. 니하오랑 편량을 알아요. 니하오 하면 안녕하세요. 뭐 편량. 아 이거 예쁘지 않냐고. 여자친구 이거 보여준 거예요? 아니 지들이 잡지 이제, 사진. 네, 잡지 사진이 이제 모자 속에 막 끼워놓고 보여주는 건데 짜증나지. 그게 먹혀요? 그래가지고 와 막 지금 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꿈꾸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고 아 싫다. 그런데 이제 한 2, 3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다리 아픈데? 응. 아, 씨.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침대 군인들 침대 여기다 이렇게 수갑을 이렇게 묶어놓고. 수갑도 하는구나. 근데 그 순간에 그래도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 있어가지고 수갑 찰 때 막 엄살을 부렸어요. 왜냐면 이거 널널하게 채워달라고 빼고 달아달라고 그 다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널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빠지려고 보니까 일단 3층에 있고 다 변방되고 이거 뺄 수는 있는데 뺐다가 들키게 되면 더 꽉 조여 넣을 것 같고 막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찾으면 더 쪼여지거든요. 아 맞아요. 찍찍찍 이렇게. 근데 쪼여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뺄 수 없어. 되는 게 없네. 희망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넉넉히 앉아서 울었어요. 야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 어릴 때 어릴 때 울어보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하염없이 엉엉 울었는데 너무 우니까 이제 어느 군간이 한번 와가지고 딱 앞에 앉더니 봤더니 별박 온 거예요. 아마 좀 지기가 있는 거. 조선말로 너 여기 왜 왔냐 이렇게. 그래 조선말로 하길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아니 왜 왔냐고요. 엄마 찾으러 왔다고. 엄마 어디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말하면 안 되잖아. 생각해보면 말했을 것 같아. 근데 다행히 엄마 어딘지 몰라요. 아. 내가 그게 다행이었네. 알면 말했지. 말했을 것 그냥 같아. 잡으러 가잖아. 그러니까 몰라. 그런 걸 몰라. 근데 여튼 몰랐어요. 엄마 어디인지 몰랐고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어디 있냐 모른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 엄마 찾으러 왔다며 엄마 어디 있는지 모른다. 모른다고 친척집 찾아갈 거야. 친척집 어디냐. 근데 그 순간에 친척집은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6개월 우리 북송당하면서 그 집이 피해를 입었어요. 벌금을 냈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알려주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다 모르는데 이 허거벌판 만주벌판이 넓은 데 와가지고 엄마를 어떻게 찾냐. 그래가지고 그냥 찾으면 된다고. 그때는 이제 또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연기를. 또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가여워서 살려줄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는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일단 지불이 됐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한다. 우리가 만약 순찰을 하다가 널 잡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미련이랑 버리고 이제 나갈 준비해라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나 혈우병 환자다. 그리고 만 18, 이제 지금 해는 나이 17세, 만 17세게 되면 이제는 나면 감옥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타를 받든 뭐를 받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피가 흘리기 시작하면 죽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구사일생 살아나서 한다 하더라도 나는 새아빠 내가 살아야 되고 새아빠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오갈 데도 없다. 결국은 난 죽어야 된다. 근데 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냥 애걸복걸 너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려달라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0분 있더니 그 별박은 사람들 한 6명 이상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난 더 큰일 난 줄 알았어. 날 잡으려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말 잘못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 거야. 30, 40분 이상을. 얘가 이런 상황이 딱하다. 놔주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내 추측이에요. 그랬더니 그 한 30분 지나가면서 그 군인들이 나가면서 그 표정이 그거였어요. 중국말을 알아못듣겠지만 그때 표정을 지금 기억해내면 잘 가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잘 가라. 형 보고 이제 잘 가라고. 그러니까 그건데 나는 못 들으니까 짜이젠 했으면 오히려 더 알아들었겠는데 짜이젠이 아니라 뭐 샬라샬라샬 하고 갔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눈빛이 이제 얼굴 표정이 따뜻하게 느껴졌구나. 조심해서 가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 신기해. 그래서 쭉 와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지금 회의 끝에 너 보내주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면 남겨달란 말 안 하겠다. 정 나를 교두로 넘겨 보내겠으면 북한으로 보내겠으면 최소한 이때 감옥을 면하게 해달라. 감옥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을 면할 수 있는 건 내 발로 걸어가는 거다. 내가 온 길을 내가 스스로 가게 되면 제 값이 가벼워져서 최대한 단련대만 갈 거다. 그래서 단련대에서 내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오던 길로 보내주기로 결정 났으니까 돌아가고 2번 다시 중국 땅 밟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그다음 속으로 내가 교만한 게 뭐냐면 내 수단에 넘어갔네 이런 거. 네. 근데 어쨌든 하늘이 도왔다. 오케이 난 절대 안 가. 죽어도 저 땅 안 밟아 이렇게 하고 가다가 사실은 내가 저기 멀리로 넘어와서 이렇게 오다가 택시에 잡혀서 병방대 들어오니까 이들은 내가 어디서 잡힌지를 몰라요. 어디서. 그러니까 그때 랜덤으로 찍었어요. 병방대 얼마 벗어나지 않아서 나는 여기로 왔다 거짓말을 쳤어요. 어차피 저기 갈 생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강폭이 제일 넓은 데를 선택한 거죠 결국. 다리 아픈 걸 더 아픈 척 이제부터 또 연기가 들어가는. 저 북한에 가시려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안 가죠. 걔네들 옆에서 데리고. 근데 그들이 지금 나를 호송하러 온 거예요. 지프차 태워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지키고 있어요. 감기슬게. 가라고. 그래서 지키고 있고 나는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그때 태어나서 처음 기도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하늘에 왜 조상들 우리 북한이 그 하잖아요. 그래서 조상들한테 비는 게 있는데 나는 조상은 크게 없지만 아빠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살아생전에 나한테 아빠 구실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엄마를 패고 폭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5살 때 일찍 이혼을 하면서 나는 이제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혈우병을 갖고 엄마 밑에서 그리고 엄마는 이제 제 12살 못 넘긴다는 어떤 진단을 받고 나서 점된다고 엄격하게 다뤘고 여튼 그러면서 어쨌든 한이 많이 맺힌 몸이라 이제 아빠에 대한 한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빠한테 한마디 했어요. 살아생전에 나한테 해준 게 없지 않냐. 지금 네 아들이 지금 궁지에 몰려서 죽게 생겼는데 한 번 좀 도와달라. 제발 부탁이다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리 질질 끌고 지금 진짜 천천히 걸었어요. 일부러 정말 일부러. 그래가지고 뒤에 보이게 그 인적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그런 독리들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분이 텀이 있었고 북한에서 넘어올 때는 그리고 병방대 잡혀서 지금 이런 상황 거치다 보면 한 2-3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오전 점심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저쪽에서 경비대들은 그 군경 끌고 왔다 갔다 순회하고 있어요. 북한 경비대. 그래서 진퇴양난이에요. 양쪽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쭉 가고 있는데 한 절반쯤 가니까 이제 강폭이 넓다 보니까 섬이 하나 있었는데 홍수 때 이만한 통나무를 통째로 뿌리채로 뽑아간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 들어가서 나 죽어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자 한 10분 있었을까? 느낌은 10분인데 아마 2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날 놔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없어지자마자 바로 집부터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또 올라가 봤더니 그 사람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이쪽에 봤더니 이것들이 오는 거 분명 봤잖아요. 그리고 강타기가 넘어오게 되면 돈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난 돈이 없잖아. 개 끌고 오는 거예요. 중간 절반 쪽부터는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북한 군인들도 이제 강 절반을 두고. 근데 절반쯤에 있으니까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럼 걸으면 나 살려라 했죠. 그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중국으로. 다시 중국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살아서 택시를 다시 타고 택시를 타는데 딱 보더니 이제 진흙탕이니까 네 북한 사람이지 한 게 중국에서 북조선 하면 베이처센이거든요. 베이처센만 들리는 거야.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택시에 앉아가지고 이제 외워뒀던 말 또 다시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 위치에
다행히 택시 기사님이 내려주셔서 중국도 엄마가 준 10원을 내고 온 것으로 봤고 그 공공전화 그 방에 들어가서 전화번호 머릿속에 있는 거 눌러서 아무개 아들인데 나 지금 여기 위치에 있다 하니까 거기서 놀래가지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예, 여튼 그걸 기다리다가 그 앞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예, 이제야 한숨이 나온다. 예, 엄마를 만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약 4년을 체류하게 되면서 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아니 지금 긴장이 풀려서 졸려. 숨도 못 쉬고 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4년의 그 체류 기간이 시작됐었어요. 이게 막 그 뭐라 그러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저희가 아무리 강을 건너면서 뭐 이제 목숨을 걸고 오지만 진짜 목숨을 딱 문턱에 두고 계속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 정복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할 것 아주 같아요. 정복을 보게 되면 일단 등골이 오싸하고 식은땀 쫙 나 흘러요. 같으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이렌 소리, 소방차, 경찰차, 저기 119. 그분들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냥 그래서 너 가라 이러고. 그분의 성함은 모르지만 얼굴은 아직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고 있다면 정말 그때 살려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저희도 같이 감사하네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4년 동안 다녔다고 하니까 저희가 4년간의 얘기는 뭐 이 자리를 다 들을 순 없잖아요. 네, 그 중국 4년 체류 생활을 간략하게 그냥 얘기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좀 제가 오늘 이렇게 탈탈탈에 출연하려고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하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어렵게 살았습니다라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자유라는 것 그리고 이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좀 말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중국에서 4년 살 때 제 삶은 아마 탈북자들 중에 중국에서 한 4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은 제 말을 많은 부분 공감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중국에서 4년 살면서 우리가 대부분 아침에 눈 뜨면 아무렇지 않게 기지개 펴고 나가서 씻잖아요. 이제 엄청 사소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어떠셨냐면 눈을 딱 뜨면 일단 까딱 안 해요. 까딱 안 하고 뭘 확인하냐면 어제 잠들었던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철창이 있는 감옥선지를 확인을 해요. 왜냐면 언제 잡힐지 모르는 신분이기 때문에 늘 그런 거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잠들었던 자리다. 그러면 심호흡하고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 한 4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러면서 북한에서 한 17년을 살았지만 17년 동안 살면서 사실은 꿈이란 것도 모르고 살았고 그냥 내 운명인가 보다 했었어요. 왜 세뇌교육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근데 중국에 와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한국을 보게 되고 자유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인권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러면서 17살, 18, 19 그간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머리가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만 나도 인간인데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왜 매일 아침 이런 것만 확인해야 되고 심지어 어느 날 길 걷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애완견 끌고 산책하러 나온 사람이 애완견 영역 표시한다고 들어가다 자전거에 부딪혀서 막 깨갱깨갱 거린다고 애완견 그 주인은 자전거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나는 애완견이 부러웠어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저 탈북자라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게 되면 내가 과정에서 조금 심하게 다쳤다. 그럼 와서 신분조사를 할 테고 신분조사에서 신분이 안 나오면 탈북자로 간주돼요. 탈북자 간주되게 되면 북한으로 나가야 돼. 치료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혈우병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신분 조사하는 어간이면 이미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어요. 죽어서 시체가 만약 북한으로 호송돼요. 왜? 그러면 북한에서는 나라를 배신한 죄인은 취급을 안 해 해가지고 죽어서도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중국말은 잘 모르니까 한국 미디어를 많이 봤었는데 한국 미디어를 보면서 아 저런 세상에서 하루만 살았으면
하루가 허락 안 된다면 1시간만이라도 살다 왔으면. 근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건 살다가 왔으면 했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생각은 못 했어요. 세뇌 교육 때문에. 이 생각 갖는 자체가 나는 사상에 이미 문제가 생겼어 라는 어떤 자책도 생기고. 아 그럼 중국 하루만 살았으면이라는 그 말 속에는 언젠가는 다시 고향에 간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늘 그러니까 탈북 동기가 아까 물어주셨지만 탈북 동기가 한국이 아니에요. 저는 굶어 죽기 억울해서 목숨을 부지하다가 북한이 좋아지면 돌아간다 이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막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받았던 내가 이제처럼 이게 머리가 트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좀 심각하게 온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그토록 충성했던 국가와 거기서 받은 교육과 내가 보는 현실은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혼란을 겪는데 그럼에도 숨어서 사는데 베이징 2008 베이징 올림픽 끼면서 대대적 북송을 하는 거예요. 때 아닌 가택수색을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4번째 잡혀 나갔다 돌아오실 때는 정치범수용소 호송되는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오신 몸이고 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혈우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잡히면 살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엄마나 둘 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숨어서 하는데 이렇게 베이징 올림픽 큰 행사가 끼면서 대대적으로 북송을 하니까 엄마하고 나는 궁지에 몰려서 또 살려고. 네, 또 살려고 한국 자유를 향해서 간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들아 우리 한국 갈래? 나는 엄마 갈래 그 말 끝나기 전에 이해했어요. 한국이란 말 기다렸구나. 하자마자. 그 말 엄청 기다렸는데 기다리죠. 그 세뇌 교육이 뭔지 엄마한테도 그 말을 못한 거예요. 한국 가자는 말을. 어쩌면 그렇게 가지고 그때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 12월 말경에 네, 이제 한국행을. 근데 그 많은 그러니까 남한으로 오는 그 길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태국도 있고 그냥 비행기 타고도 오는 사람들도 있고 대사관으로도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몽골이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곳이라고 저는 네. 많이 듣고 옆에서 왜 얘기를 위험한가요? 하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살짝 한 번 더 말해드리고 싶은 거 엄마가 한 4번 잡혀 나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면 중국 땅에서 엄마하고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신분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어디에 공식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마사지 기술을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중국에서요? 네, 근데 엄마가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까 단골이 많아졌어요. 단골이 많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기지.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엄마를 신고해버렸어요. 신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신고당해서 한 4번을 연속 잡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는 나는 안 잡혀나왔어요. 같은 곳에 있었고 심지어 나도 신고당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저는 나가기 싫어서 30분을 안 나갔는데 노래방 웨이트 했었거든요. 나도 인간인지라 엄마한테 용돈 받을지 말고 나도 해보겠노라고 노래방 웨이트를 했었는데 그날따라 나가기 싫어서 30분 늦게 나갔는데 30분에 나갔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너 북조선에서 왔지 이런 거 깜짝 놀란 거에서 무슨 말 하냐 난 그렇지 않다고 나는 신분증만 없을 뿐이지 조선족이라고 했더니 거짓말 하지 말고 좀 전에 공안이 왔다 갔다고. 어떡해. 그 다음에 분위기 보니까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우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너 엄마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마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4번 잡혀날 때 1년에 한 번씩 잡혀나간 꼴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이번에는 엄마를 영원히 못 보겠구나 라고 단념하면 엄마가 살아 돌아오고 못 보겠구나 하면 살아 돌아오시고 같이 있어요. 다행이다. 같이 살아요? 네. 다행이다. 왜 그런 얘기해요? 형 진짜. 그때 그랬어. 네, 그때 그랬다고. 알았어요. 네.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4번을 어머니가 잡혀 나갔다 오갔다 하면서 더 이상 여기서 살면 위험하구나 네, 더 이상 이제 빼도 먹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가되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너와 나는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이왕이면 도전 이렇게 된 거죠. 그냥 편하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이게 또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루트가 엄청 많았어요. 뭐 라오스, 베트남, 뭐
태국. 예, 대구, 뭐 대사관 뭐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소문에 지금 말하는 모든 루트들이 6개월 이상이래요. 최소. 맞아요. 6개월. 그리고 많은 경우는 1년, 2년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나는 이제처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새로워요. 하루가 빨리 어떻게 뭐 결정을 놔야지 뭔가 살 것 같은 느낌이 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몽골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좀 위험하다네? 엄마가 거기로 가요 이랬어요. 왜? 나도 더 이상 시간 끄는 거는 너무 괴롭고 지옥 같다. 빨리 간 죽든 살든 빨리 그 결과를 보고 빨리, 싶은 빨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들도 그런 생각이야?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럼 오케이 몽골. 그래서 15일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몽골로 가려는 루트를 딱 알아봤더니 이제 사막에서 헤매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보다는 건어물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옷을 단단하게 입어야 되고 뭐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중국에 이제 여기로 말하면 아울렛 같은 데 가가지고 쫙 다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내 배낭시 하나씩 했는데 2주간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출발하는 날이 왔죠. 2005년 12월 중순경인데 문을 나서는데 엄마가 약병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약병을. 그래가지고 뭔가 싶었더니 2개가 똑같은 2개가 있는데 엄마 하나 내가 하나인 거야. 그 순간에 난 알았어요. 그게 뭔지를. 네. 만약에 이를 대비해서 만약에 아들아 그러면서 그 주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만약에 가다가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너와 나 같이 먹자. 그래서 오케이.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근데 차라리 그냥 우리 스스로 죽자 이거예요. 거기 잡혀가는 것도. 잡혀가서 괴롭게 죽으니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2주간에 옷만 이런 식량만 준비한 게 아니라 병원에 매일 같이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다 모은 거예요. 그게 수면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만큼 엄마가 떨은 거예요. 나 아직도 기억하는데 엄마가 입술 떨고 손 사지 다 떨었었어요. 출발하는데. 근데 어쩌겠어요. 제 목숨 걸고 가는 거네. 그래가지고 택했던 그 길이 이제 북경을 통해서 브로커를 향해서 통해서 이제 몽고 국경으로 해서 몽고에서 한 3개월 체류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 2006년 2월 8일 날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몽골 대사관에 3개월을 있던 몽골 대사관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혹시 크러싱 보셨어요? 네. 크러싱의 주인공이 제가 넘어온 루트하고 정말 똑같이. 비슷해요. 네, 크러싱 주인공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거를 엄마하고 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괴로웠어요. 그 시간들이 절실했죠. 절실했고 그만큼 시간 끄는 건 더 이상 못 견디겠었어. 전 몽골 루트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원한이 많고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몽골 국경을 향하는데 일행이 6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총 8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자가 2명 있었는데 저와 지금 엊그제 결혼한 내 친구인데 그 친구 동갑내기 친구 2명이 유일하게 남자였고 그 친구도 엄마 나도 엄마 해가지고 4명에 여자 2명 더 있었어요. 아니 2명이 4명이 더 있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철조망을 몽고 철조망 그러니까 몽고하고 중국 철조망이 한 2m가 정도 되거든요. 쇠사슬 쭉 돼.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때 어려서 그러는지 모든 걸 다 포기했는지. 그때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20살. 만 19세. 그래가지고 그 국경을 넣는데 사실은 두렵다기보다는 즐거웠어요. 왜? 이 순간을 넘어서 대한민국 땅을 밟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 이미 매일 지옥을 겪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비유를 한다면 새아빠 손에서 벗어나 엄마 손목에 이끌려서 처음 탈북하던 그날하고 몽고 국경을 향하던 그날이 똑같았어요. 기분이 붕 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넘어가가지고 브로커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다가 분명히 이게 대립이 생길 거다. 일행들 사이에서 사막에서 절대 대립하지 마라. 북두 칠성만을 바라보고 가라 이랬어요. 방향 감각을 북두 칠성만 보고 가라. 근데 그 중에 만약 대립이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진짜 대립 생겼어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몽골 쪽에 한창 사막을 헤매는데 4명이 여자 4명이 자동차 도로가 생겼는데 거기서 대립이 생긴 거예요. 자동차 도로 따라 쭉 가다 보면 인적이 생길 거다. 맞죠? 논리 맞아요. 여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이라도 빨리 일행을 만나지 않으면 사막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이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차로를 선택해야 된다.
내 친구와 나는 아니다. 브로커 말 들을 거다. 별 따라서 하지. 엄마들은 선택할 리 없는 거예요. 아들 따라가야지. 아들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행히 친구하고 내가 대립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대립하는데 시간이 좀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내가 그랬어요.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자기 운명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끼리 가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네 명도 같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차라리 여기서 얼굴 붉히지 말고 각자 운명대로 가자. 그래서 네 명은 자동차길 가십시오. 저희는 그냥 북두칠성 향해 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좋은 거 같아요. 네 명이 갈라졌어요. 아 진짜요? 네 명만 이제 북두칠성 보고 쭉 가는데 두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브로커를 믿었죠. 쭉 가고 있는데 한 1시간 갔을까? 한 3-40분 갔을까? 뒤에서 아무 깨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네 명의 일행이 무서워서 다시 오는 거예요. 아, 따라온 거야? 왜냐면 남자가 없어. 거기는 남자가 또 없어요. 여자들만 4명이서 여자들만 4명이니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반가웠죠. 그래서 사람이 4명보단 8명이 훨 나오죠. 힘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몇 시간 안 헤매서 그때 브로커가 그랬어요. 북두칠성을 향해 가되 국경 수비대가 보이면 자수해서 잡혀라. 무조건 잡혀라. 피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몽골 쪽. 그때 당시 제가 그냥 들은 건 정확치는 않지만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탈북자들을 이렇게 호송해주는 대신 남한 정부에서는 사막에 필요한 자재들,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거를 미암리에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선 적극적이었어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이제 수비대를 찾아서 가는데 다행히 8명 일행이 합류하고 가는데 딱 그 인적이 좀 있는 거예요. 인적이라는 개가 짖는 거예요. 군견이. 그래서 야 저기다 해가지고 8명이 쭉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만 있고. 아니. 근데 알고 보니 얘네 잠을 얼마나 둔하게 잤는지 개가 그렇게 짖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 공안이 아니고 몽골 수비대. 네. 이미 중국은 쭉 건너. 중국은 넘어왔으니까. 근데 그 브로커가 협박인지 사실인지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 혹시 그 천국의 국경을 넘다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유튜브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그거 보면 그게 있어요. 그 진짜 그렇거든요. 자, 셋 셀 테니까 셋 세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이래요. 네, 저희도 그랬어요. 자동차 안에 이렇게 있는데 브로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셋 셀 테니까 일사불란하게 해서 저 철조망을 넘고 뒤도 보지 말고 작은 철조망이 하나 나타날 때까지 뒤도 보지 말고 뛰어라 이랬었어요. 그 뒤 돌아보지 말라는 건 중국 공안한테 걸리게 되면 총도 쏘니까 조심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저 몽골 땅에 들어와서 이제 수비대에 잡혔고 잡히는데 수비대로 깨우셨어요 이렇게? 근데 다행히 보초병이 하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몽골말 몽골말 하는 거. 근데 몽골말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침이 많이 튀어요. 와 정말 근데 양고기를 많이 먹고 냄새도 많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내 친구가 또 저기 기특하게 그래 조그만 태극기를 오려온 거예요. 말 모르잖아요. 쫙 뽀로로 달아가더니 달빛이 엄청 환했어요. 눈에다 딱 대고 여기 간다고. 그러면 거기 몽골 수비대까지 며칠을 걸어간 거예요? 그 차에서 내려서? 며칠은 아니고 몇 시간? 15-6시간. 많이 난 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제일 빨리 잡힌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를 3일 동안 막 3일도 짧은 거 일주일, 보름. 뺑글뺑글 돌다가 이제 잡혀서 그래서 죽고.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몽골 수비대 갔는데 그때 과간이었어요. 나는 무슨 어디 저기 그 옛날에 그 독일하고 소련이 싸우는 영화 보게 되면 수용소에 그 폐상병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온 줄 알았어요. 감옥이. 그리고 탈북자가 그렇게 많은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탈북자 이렇게 우리처럼 오는 사람들인데 쭉 있는데 동상 입어서 여기 지물이 질질 흐르는 여성인데 엄청 예쁜데 한쪽은 엄청 예쁘던데 한쪽은 동상 입었지 물이 질질 흐르고 누구는 붕대 둥둥 감고 있는데 내일 모레 병원 가서 다리 절단해야 된다고 심각한 거예요. 몽골 쪽은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보름 한 달을 헤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행은 13명이었는데 3명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임산부 드시는데 임산부는 오다 유산하고 임산부도 죽고 마지막에 자기들의 소변을 받아서 마시면서 이제 3명이 마지막에 이렇게 쓱 쓰러졌는데 그 몽골 수비대도 순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찰한 사람들한테 다행히 걸려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영화 크러싱이랑 똑같은 거죠. 그 애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몽골 그 크러싱 보면서 좀 많이 울긴 했었어요. 그렇겠네요. 딱 하늘이 도왔네요. 예, 나를 보는 것 같았고 나는 살았고 형이 주인공은 똑똑한 거. 죽고. 그 별자리를 못 봐서 못 그러니까 헤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 예, 고생 그렇게 됐어. 진짜 고생하셨네요. 난 이렇게 또 이런 또 스토리는 또 처음 들어요. 너무 몽골 마음이 스토리는 처음 듣고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고모가 누나랑 같이 몽골로 오다가 성공을 못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북한에 아이고. 가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몽골 루트가 너무 그게 많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험했어요. 아픈 네. 사연이 그래서 있네요. 몽골로 왔다고 하니까 막 그럴 때면 지표가 없어요. 예, 근데 그- 쭉 얘기가 뭐 동기 과정 이제 오늘 뭐 일부에서 쭉 들은 얘기가 다들 그냥 목숨을 네, 그냥 내놓고 그냥 매일매일을 사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허무한 게 야 내 목숨이 그렇게 소중한데 어찌 보면 하찮게 얘긴 것 같은 느낌? 그건 아니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나라를 가졌으니까 그랬던 그래서 거예요. 여튼 네 그렇게 941세로 오늘날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형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할 아이고. 말을 이렇게 넋이 나와요. 진짜 이 형 말을 들으면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겪고 살았지? 진짜 고생하셨네요. 그 이런- 얘기만 해주고 싶어요. 빨리 이해해보세요. 자, 또 네. 이제 2부에서 탈북 저희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걱정. 아니 2부에서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형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들 많이 하고 저도 있거든요. 많습니다. 2부에서 네. 땡이 좀만 보이려면 연구, 배우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아이 감칠맛 나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